그대들은 자식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시오. 우렁찬 울음소리, 빨간 팔다리, 작고 소중했던 아이를 기억하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오. 아이가 커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소? 삶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것이 부모 마음인 듯하오. 대개 그런 사랑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오.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신씨 할머니는 해방 전에 서울에서 태어났소. 일찍이 시집을 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 30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았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오. 그 당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씨 할머니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소. 남편도 성실히 일했기에 오손도손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됐다오. 그리고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신씨 할머니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소. 췌장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이 늦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다오. 뭐가 그리 급해서 어린아들을 두고 가버리세요.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다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해졌다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순 없었어.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어. 그날 이후로 신씨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오. 그렇게 없는 형편의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를 만들었어. 동네에선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놀라워했고 아들은 신씨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어. 수십 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작고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었어.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다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가게가 대단히 잘 되는 바람에 살림이 피게 되었다오. 애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신씨 할머니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삶이 되었어.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은 어여쁜 처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신씨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은 시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엔 아들네에서 손자를 돌보았다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애 봐주러 매일 오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지. 신씨 할머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어. 그러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병원도 차릴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은 개원을 하고 싶어 했어. 금전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곤 들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신씨 집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았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큰 보탬이 될 듯 했다오. 그리고 손자도 봐주고 하면 아들 부부의 짐이 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아들 뜻대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신씨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아들은 개원을 했다오. 아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었어.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에 모든 불행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병원 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에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병원에 야금야금 돈을 메꾸다 보니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어. 신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 하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게 되면 신 씨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어. 말년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해둔 것이었어. 이제 벌이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줘버리면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었지만 신씨 할머니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나앉지 않는 거잖아요. 아파트 대출은 안 나온다니? 이미 다 끌어다 썼죠. 엄마, 돈 아까워서 그래요. 아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쳐다보았어. 아깝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의사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내일 일찍 은행 가서 입금해 주마. 그러곤 걱정에 잠 못 이룬 그날 새벽. 우연히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만 바빠서 혼자 집에서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부했어. 알죠. 나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숨막히게 살았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 약물고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낮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망설이시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신씨 할머니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소리치던 때가 생각났어. 돈 버느라 바빠. 아들을 늘 혼자 둔 것이 신씨 할머니에게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쳤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정성이 아들에게 닿지는 못했던 듯 싶었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듯 하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아들을 불렀어. 이번에 가게를 팔 참이다. 허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너 주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신씨도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에 가게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저금해 두려던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어. 그 돈 뒀다 뭐하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돈인데. 엄마, 고마워요. 요즘 병원에 손님도 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선대요. 엄마는 집에서 애 보면서 편하게 쉬어요. 알았다.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신씨 할머니를 얼싸안았어.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본 신씨 할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뿌듯했다오. 다행히 병원은 재정을 회복했고 신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 받으며 살게 되었어.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다 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돈 쓰는 법을 모르는 신씨 할머니는 그저 행복했어. 며느리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조용조용히 살았어.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먹였어. 손자가 크자 신씨는 넓은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날이 늘었는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 취미 하나 없는 신씨는 집안일만 하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오. 그렇게 신씨 할머니의 등은 더 굽고 세월은 흘러 손자가 대학을 갔어. 아들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행복이었어. 하지만 그런 신씨 할머니를 비웃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며느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의아해져서 말했어. 왜 그래? 배 안 고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분주하게 반찬을 놓고 상을 차려내는 것을 며느리가 막았어. 어머니,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요.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언제 밥을 먹었다고? 어머니, 아들도 방에서 나와 신씨 할머니를 쳐다보았어. 망연자실한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어.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한다니까. 그러곤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어. 방문을 닫은 신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어. 깜빡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크게 아팠던 적도 없었어. 병원에 들락날락 하느라 자식 힘들게는 안 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어.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고 아들 내외에게 타박을 받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오.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렸어. 내가 아무래도 노망이 났나 보다. 이후에 아들과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 신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고 아들도 말을 아꼈어.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면 병이 아니라오. 오늘 지훈이 늦게 들어온대요. 지훈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지훈이? 지훈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이 온댔나? 네? 어머니 손자 지훈이요. 아, 그래. 내 손자 이름이 지훈이야. 이놈의 건망증이 이름도 까먹었네. 멋쩍은 웃음으로 대화를 얼버무렸어. 전화번호, 이름 같은 걸 까먹는 건 예사였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기도 했어. 하루는 장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헤맸던 날도 있었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신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 손자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이런 나날이 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오. 아들은 신경을 쓰느라 날로 예민해졌어. 신씨 할머니가 무언가 깜빡하는 날에는 화를 내기도 했고 외출도 못하게 막았다오.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어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신씨 할머니 본인도 한마디 하기도 어딜 나가기에도 불안해서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어.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했어. 몇 날 며칠 동안 아들 내외 방에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질 않았어. 신씨 할머니도 근심은 깊어갔다오. 증상은 심한 건망증처럼 가끔씩 찾아왔는데 그때를 알 수가 없기에 대부분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어. 자신 때문에 요즘 며느리는 늘 집에서 원치 않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했어.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신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 불편했어.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 없었다오. 아마도 밤새 아들 내외가 의논하는 이야기와 신씨 할머니의 고민이 일치한 것이 아니겠어. 아들이 신씨 할머니를 거실로 부른 그날, 방문을 열며 스스로도 결론을 내렸다오. 어머니, 지금 좀 편찮으시니까.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네.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깐 정말 편하대. 아들의 말을 끊고 할 말을 쏟아내었어.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 저기 슈퍼집 김씨도 요양원에 갔다는데 얼굴이 그새 폈단다. 밥도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더라.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이제 나도 친구도 사귀면서 내 인생 살아보련다. 한참을 말이 없는 아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왔어. 평생 고생시킨 아들. 아빠도 없이 혼자 잘 커주어서 의사도 되고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며 삶이 좀 편해지나 했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어.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때가 되었구나 했겠지만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 아니겠어. 아들이 반대했어도 제 발로 가겠다 했을 텐데 아들도 마침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에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자 하여 먼저 말을 꺼냈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 끝내.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안 보낸다. 라고 말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야속함이 피어났어.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씨 할머니가 어찌 아들의 발목을 잡겠어? 그날로 할머니는 짐을 쌌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어. 그날엔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함께 했다오.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 심심하면 전화해. 신씨 할머니 손에 큰 손자가 슬퍼하며 말했어. 그래,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엄마, 갈게요.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내 걱정은 말어라.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어. 요양병원은 사건 사고로 바람잘 날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신씨 할머니만은 외떨어진 섬처럼 혼자 떠 있었다오. 아들이 의사라면서요? 대단하네. 면회는 안 와요? 네. 우리 아들 대단해요. 아들은 병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2주에 한 번씩 오던 아들은 점차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발길이 뜸해졌어. 다음 달까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도 학교 일이 바쁘다네요.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은 것이 벌써 반년이었어. 그 전 면회도 반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다오. 면회를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들떠 있었어.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어. 신씨 할머니는 그렇게 4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냈어. 치매는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 신씨 할머니의 정신도 맑을 때, 흐릴 때가 오락가락했어. 정신이 돌아올 때면 핸드폰을 붙잡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했다오. 진료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하고 다시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다 지치기를 여러 번. 행여나 바쁜 아들이 신경 쓸까 차마 다시 전화를 걸지는 못했어.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둬두면 없던 병까지 생기는 법이요. 신씨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날이 많아졌어. 그런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다오. 정신이 들지 않는 날에는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아들이 데리러 온다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어. 그래서 침대에 손발이 묶여있는 날도 많았다오. 할머니, 제발 짐 좀 싸지 마세요. 아들이 데리러 안 온다니까요.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 지어 먹여야 해요.
의사면 뭐 해요? 여기에 지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하며 간병인 머리를 쥐어뜯고 핥히어 또다시 침대에 묶이기도 했다오. 그러다 신씨 할머니는 간암 사기 진단을 받았소. 낫기 힘든 병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찾아왔는데 연로하여 이겨낼 힘이 없었어. 그런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소. 매일 온다던 손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오. 그렇게 아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신씨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소. 그러다 정신이 드는 날이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써내려갔소. 머리에 안개가 꼈다 개었다 반복하다 신씨 할머니는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오. 그제서야 찾아온 아들은 침대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 슬픈 듯 보이기도 화가 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 한편으론 후련했을지도 모르오. 장례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 손자는 뒤늦게 오열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오. 찾아오는 이는 죄다 아들의 지인이었고 신씨 할머니와 알고 지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어떤 이가 찾아왔어. 신씨 할머니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전해드리려는 걸 깜빡하고 제가 며칠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요. 무슨 편지 같은데 매일 엎드려서 뭘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는 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참을 앉아서 봉투만 쳐다보다 뒤늦게 열어보았어. 얼마나 접었다 폈다 했는지 종이가 꼬깃해져 있었어. 아들은 천천히 종이를 펼쳐보았어.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이었어. 글을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오. 아들에게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네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웠다. 못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힘들었지?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커주어서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병원에 들어오고 네가 무척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아. 네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행복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미를 기쁜 마음으로 배웅해 주거라.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어 정말로 고맙다. 남들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떠나는 발걸음 무겁지 않도록 이곳에서 내내 행복하길 바란다. 고맙다, 아들아. 자신의 인생보다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신씨 할머니. 자식만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신씨 할머니는 또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하였소. 자식에게 퍼부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미 준 사랑을 다시 거두어드리겠소? 아들은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여도 이미 늦은 것이고 나중에 자신의 자식이 커봐야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요.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쉽게들 말한다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겠소?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겠소?
하지만 자신의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신씨할머니가 딱하다는 것은 알겠구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지 않소.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시구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일도 해보시구려. 나는 나이 들어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부디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라오.